자, 우선 첫 번째는 레이어 혼합 모드인데요. 자, 이 혼합 모드는 대표적으로 레이어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값인데요. 두 개의 레이어를 서로 혼합해서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혼합 모드는 레이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색상을 적용하거나 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줄 경우에도 합성 모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 혼합 모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레이어 패널 부분에 보시게 되면 표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여지실 텐데요. 자, 바로 그 부분이 혼합 모드 값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혼합 모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 또는 채도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값이 바로 표준 값인데요. 자, 이 값은 우리가 어떤 혼합 모드도 사용하지 않을 때 적용해 주는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표준이라는 값으로 놓고 작업을 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디졸브인데요. 디졸브는 이미지를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불투명도가 100%일 경우에는 밀도가 아주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불투명도 값을 조금만 낮춰주시게 되면 이미지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혼합 모드 중에서 주로 이미지를 어둡게 합성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어둡게 하기인데요.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야 우리가 혼합 모드를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 중에서 더 어두운 이미지만을 부각시켜서 합성을 해줍니다. 대부분 밝은 색들은 화면에 남겨놓지 않게 되는데요. 완벽하게 흰색일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기인데요. 자, 곱하기도 역시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어주는데 보통 감산혼합법이라고 해서 CMYK 컬러 모드에서 적용되는 혼합법이죠. 색상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바로 혼합 모드 중에서 곱하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색상 번인데요. 자, 아래쪽에도 선형 번이라는 혼합 모드가 있죠. 자, 이렇게 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그을린 듯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둘 다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자, 색상번 같은 경우에는 채도의 값은 올려주지만 명도 값을 낮춰서 합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역시 어둡게 표현이 되고요. 선형번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끼리는 서로 혼합해서 그 색상을 화면에 드러내주지만 밝은 색상은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 흰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제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두운 색상인데요. 자, 이 혼합 모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보다 더 밝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에 노출을 시켜주고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더 어둡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두운 이미지만을 부각시켜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혼합 모드 중에서 이미지들을 조금 밝게 합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밝게 하기인데요. 두 개 이미지 중에서 어느 쪽 이미지가 더 밝은지 선택해서 밝은 쪽 이미지로 화면에 더 많이 부각을 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린인데요. 밝게 하는 기능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값이 바로 스크린인데요. 곱하기가 감산혼합법과 같은 논리였다면 스크린은 가산혼합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산혼합은 RGB 색상 모드에서 적용되는 논리죠. 색상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밝아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채도나 명도가 다 올라가서 이미지가 아주 밝게 보여지겠죠? 자, 이번에는 색상 닷지인데요. 자, 이 닷지는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상 닷지나 선형 닷지 둘 다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주겠죠? 자, 색상 닷지는 검정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은 모두 다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선형 닷지는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모두 다 밝게 합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흰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밝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밝은 색상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어둡게 합성하는 기법 중에서 어두운 색상이 있었죠. 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 합성을 해주는 거죠. 자, 위쪽의 이미지가 더 밝을 경우에는 밝은 위쪽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게 되고요. 위쪽 이미지가 더 어둡고 아래쪽 이미지가 더 밝다. 그러면 아래쪽 이미지를 더 부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밝은 색상도 결론적으로 둘 중에 더 밝은 이미지를 화면에 많이 부각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혼합 모드 중에서 겹쳐서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오버레이인데요. 자, 이렇게 겹쳐서 합성하는 방법 중에서는 오버레이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곱하기, 우리가 어둡게 만드는 방법, 스크린, 밝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합성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들이 만나는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 줄 거고요. 밝은 색상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더 밝게 합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대비가 더 올라가게 되고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소프트 라이트인데요. 자, 이 소프트 라이트는 오버레이하고 아주 비슷한 기능입니다. 결국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소프트 라이트는 말 그대로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합성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드라이트는 소프트 라이트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결국 오버레이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비슷하지만 우리가 하드라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주 강한 빛을 비친 것처럼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겹쳐서 합성하는 방법 중에서 선명한 라이트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선명한 라이트는 검정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색 중에서 밝은 색에만 빛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부분에 라이트 효과를 더 많이 적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형 라이트인데요. 자, 이 선형 라이트와 아래쪽에 보여지는 핀 라이트는 둘 다 그레이 색상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혼합 모드 중에서 그레이 색상 50%를 기준으로 하는 값들이 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의 색상이 회색 50%보다 더 밝을 경우에는 명도는 훨씬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게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색상이 회색 50%보다 더 어둡다 이럴 경우에는 명도를 낮춰서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오버레이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레이 색상 50%라는 거죠. 흰색과 검정색, 바로 중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핀라이트인데요. 선형 라이트가 명도에 관여를 했다면 핀라이트는 채도에 관여를 합니다. 자, 똑같이 회색 50%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기준치보다 이미지 색상이 밝을 경우에는 채도를 더 높여주고 낮으면 채도를 더 낮춰서 합성을 해주겠죠. 자, 이번에는 하드 혼합인데요. 자, 이 하드 혼합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대비값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미지가 약간 깨져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색상을 강하게 혼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전해서 합성하는 방법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차이인데요. 위쪽의 이미지가 더 밝을 경우에는 색상을 반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보색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하지만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더 어두울 경우에는 반전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어떨 때는 반전이 되고 어떨 때는 반전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쪽에 올려놓은 상위 레이어의 이미지 색깔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보다 더 밝은지 더 어두운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외인데요. 자, 제외하고 차이는 매우 비슷한 합성 기법입니다. 똑같이 반전 색상으로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제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이를 적용했을 때보다는 대비값이 훨씬 더 낮게 적용이 되니까 효과가 더 약하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선명도가 차이보다는 조금 낮게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와 나누기인데요. 자, 이 기능은 CS6에서 새로 만들어진 혼합 모드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은 말 그대로 색상을 빼거나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빼기는 위쪽 레이어에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을 빼서 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빼기를 적용했을 때 큰 값을 확인하지 못하실 경우도 있고요. 나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색상들을 가지고 아래쪽 레이어에서 색상을 나눠서 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실 경우도 있는데, 자, 보통 이 빼기와 나누기는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뽀얀 이미지와 선명한 이미지를 합성했을 경우에 그 값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혼합 모드 중에서 색조와 채도 그리고 명도를 합성하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색조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색조나 채도, 명도로 합성할 경우에는 레이어에 놓여져 있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색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명도와 채도를 가져다 쓰고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색상만을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서로 반대로 있을 경우에는 매우 다른 혼합 모드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채도입니다. 자, 채도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명도와 색상만을 차용해서 사용하고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채도만을 가져다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레이어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 혼합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혼합 모드 중에서 색상인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명도만을 가져다 쓰고요. 위쪽 레이어에서는 색상과 채도를 가져다 서로 합성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광도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색상과 채도를, 위쪽에서는 명도만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당연히 더 많이 부각되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도를 적용해 주게 되면 명도가 비교적 높게 합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미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부분으로 이동해서 제가 열기 선택해 줬고요. 자, 미리 보기로 보면서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꽃 이미지도 하나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두 장의 이미지가 열렸죠. 자, 저는 이 이미지를 모두 다 선택할 거고요. 자, 이 부분에다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레이어가 두 장이 됐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레이어 혼합 모드인데요. 레이어 패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준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레이어를 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합 모드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값들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 혼합 모드는 우리가 레이어에서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채색을 할 수 있는 채색 도구에는 혼합 모드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브러쉬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브러쉬 옵션 부분에도 모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시죠? 자, 이 부분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합 모드가 들어있고요. 그러디언트에도 역시 혼합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뭔가 색상을 덧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스탬프 복제 도구였는데요. 자, 제가 이 도구를 선택해 줘도 역시 모드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색상을 칠해주는 부분에는 혼합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사용을 해볼 건데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적용된 혼합 모드가 아래쪽 레이어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혼합 모드를 주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 레이어에는 여러분들이 혼합 모드를 설정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제가 레이어 1번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표준으로 되어 있는 이 값을 제가 디졸브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불투명도가 조금 낮아야 우리가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밀도가 아주 꽉 차 있는 상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먼저 불투명도 값부터 좀 줄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불투명도를 줄여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석양 이미지가 이렇게 밀도가 낮아지면서 모래알을 뿌린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불투명도 값을 다시 올리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자, 우선 저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적용해서 이미지 위치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보여지도록 위치 변경해 놓고 엔터 눌러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디졸브가 아니라 어둡게 하는 혼합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단락들이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위쪽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어둡게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어둡게 하기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둡게 하기를 선택해 주게 되면 위쪽 부분에서 밝았던 색상들은 대부분 약간 투명해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비춰 보이게 하고요. 어두웠던 부분, 검정색 부분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합 모드를 사용하실 때도 역시 불투명도 값을 조절해서 그 정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다시 100%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어둡게 만들어주는 혼합 모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곱하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곱하기를 적용해 주게 되니까 이미지가 더 많이 어두워지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합성해 주고요. 밝은 부분은 밝게 합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한 톤 더 어두워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색상 번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 번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현재 선택한 레이어의 색상에 흰색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요. 흰색보다 톤이 어둡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그을린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선형 번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많이 탁하고 어두워졌죠? 자, 완전한 화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색의 명도를 다 낮춰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어두워 보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두운 색상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역시 이미지를 어둡게 표현을 해주는데 채널에서 적용되는 값들이 낮은 색상만을 화면에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밝게 표현하는 혼합 모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밝게 하기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 부분에 보여졌던 검정색 부분만은 그대로 투명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밝게 하기는 밝은 부분만을 서로 혼합해주게 되고요. 그레이 50%를 넘는 블랙에 가까운 색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명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스크린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가선 혼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색상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 밝은 부분 색깔들을 모두 다 더 밝게 만들어주고요. 완전히 블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과시켜서 화면에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밝게 적용되는 혼합 모드들은 모두 다 블랙을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사용했었던 어둡게 하는 기능들은 흰색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색상 덧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 색상 덧지는 대부분 색상들이 가지고 있는 대비값을 조금 낮춰주기 때문에 이미지를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두운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색깔들이 들어와 있고요. 완전히 블랙 부분은 색깔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선형 닷지 사용해 볼게요. 자, 이 선형 닷지도 역시 밝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블랙 색상을 제외하고는 이미지들의 명도를 다 증가시켜서 이렇게 밝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블랙 부분만 역시 투명하게 바뀌었죠? 자, 이번엔 제가 밝은 색상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군들 중에서 더 밝은 색깔들을 화면에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자, 지금 아래쪽 꽃 부분 색깔, 이 노란 색깔은 레이어 1번보다 밝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살아났죠. 자, 그리고 아주 밝은 그린 부분들도 살아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석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어둡기 때문에 지금처럼 석양 이미지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블랙 부분은 또 역시 제거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이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값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겹쳐서 혼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버레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값인데요.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자,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합성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합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색깔이 적절하게 섞이게 되고요. 대비가 훨씬 더 강한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소프트라이트를 적용해 주는데요. 자, 소프트라이트는 우리가 방금 사용한 오버레이하고 아주 비슷한 기능인데 그 값이 조금 더 부드럽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블랙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드라이트 적용해 볼게요. 자, 하드라이트를 적용해 주면 훨씬 더 강한 값으로 부각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하드라이트나 소프트라이트나 결국은 오버레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미지가 밝은 부분은 훨씬 더 밝게 표현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많이 어두워졌는데 우리가 방금 적용한 소프트라이트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값으로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명한 라이트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선명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비드 컬러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요. 영문 버전에서는 비비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50% 그레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보다 값이 더 밝게 되면 대비 값을 떨어뜨려서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주고요. 더 어두울 경우에는 대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어둡게 합성된 부분들은 대비를 더 크게 증가시키다 보니까 어둡게 보여질 거고요. 자, 밝은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비가 더 낮아지면서 이미지의 명도가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선형 라이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형 라이트도 역시 50% 그레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50%보다 밝을 경우에는 명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옐로우 꽃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밝게 표현됐고요. 그레이 50%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명도를 훨씬 더 감소시키다 보니까 이미지의 밝고 어두운 대비가 늘어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핀라이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 핀라이트는 채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역시 그레이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보다 밝을 경우에는 채도를 올려주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블랙 부분만 보시게 되면 채도가 굉장히 낮게 설정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하드 혼합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드 혼합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마치 깨진 듯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레이 50을 역시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밝은 부분은 이렇게 원색으로 대비를 시켜주게 되고요. 어두우면 대부분 블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대비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하드 혼합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전으로 혼합해주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값이 차이인데요.
자, 지금 반전이 된 부분도 있고 반전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자, 우리가 선택한 두 개의 레이어 중에서 위쪽에 있는 레이어 이미지가 더 밝을 경우에는 그 값은 반전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꽃잎이나 꽃대 부분은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붉은색보단 어둡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반전시켜주지 않고 위쪽 레이어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옐로우에 꽃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반전돼서 그린 색상으로 표현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블랙 부분도 전혀 반전시켜주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순서나 또는 이미지에 따라서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제외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제외를 사용해도 역시 결과물은 같지만 보여지는 색상 톤의 차이가 있죠. 차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를 약하게 적용시켜 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빼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색상을 빼서 계산해서 화면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색상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가 되죠. 자, 하지만 역시 완벽한 블랙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누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레이어 1번에 있는 색상들이 배경 1번에 있는 색깔을 모두 다 나눠 놓은 상태인 거죠. 자, 그렇게 색상을 나누고 남은 값을 화면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과 채도, 명도를 가지고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색조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에는 완벽한 흰색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색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흰색 부분은 반대 색깔, 보색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위쪽 이미지에서는 색상, 아래쪽에서는 명도하고 채도를 가지고 이미지를 합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색상 톤은 거의 레드에 가깝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밝기나 채도는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채도를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채도 같은 경우에는 명도, 밝기죠. 밝기하고 색상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부분에 들어있는 꽃과 꽃들들은 거의 같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채도만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바로 레이어 1번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블랙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의 채도가 지금 아래쪽 레이어에 그대로 적용돼서 이렇게 그레이,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색상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색상 값을 적용해 주게 되면 상위 레이어에 있는 색상 그대로 갖다 썼죠. 그리고 채도도 역시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걸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가 조금 밝은 편이죠. 자, 명도만 배경에서 가져다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광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광도를 적용하니까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이죠? 자, 이 광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명도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밝기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뭘 갖다 쓰냐면 색상과 채도를 가져다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합성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합 모드를 적용하실 때 불투명도나 칠값도 함께 적용해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혼합 모드 중에서 빼기와 나누기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미지 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나누기 이미지를 2장을 선택해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색상 톤을 이렇게 흑백 톤으로 바꿔놓고 하나의 이미지는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흑백으로 처리하거나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부분이죠. 자, 우선 저는 복사짐에서 나누기 있는 부분에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가 우리는 2장에 있는 상태인데 한 장은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가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레이어 혼합 모드를 빼기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색상을 빼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검정에 가까운 톤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나누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색상을 나눠주다 보니까 남는 값이 화면에 적용이 되니까 빼기보다는 훨씬 더 밝은 톤으로 적용이 되고요. 우리는 아직 필터와 같은 특수 효과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지가 손으로 그림을 그린 듯하게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빼기와 나누기는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